자,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전화 인터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앞당겨서 시작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워낙 일정이 바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20분 앞당겨서 전화 먼저 연결해가지고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 있다가 11시부터 그 방송, 그 기자 토론회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또 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테니까 저희는 자, 그 전에 먼저 맛배기 상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2차 TV 토론회 잘 봤고요. 그 느끼신 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셨겠지만요. 이재명 후보의 그런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공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같은 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던 분들이 그게 과대평가됐다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유능 프레임이라는 거는 지난 두 번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삭제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계엄 이후에 소위 그들이 얘기한 내란 청산 프레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것마저도 저는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이준석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준석 후보의 의료 재정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부정선거 얘기를 끌어내쳤잖아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관련된 얘기를 두고도 당시 상황을 두고 답은 하지 않고 시간을 예. 끌거나 이 후보의 태도를 거론하면서 계속 예. 논점을 흐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몇 년의 기간 동안 합리적인 토론이라는 걸 많이 안 해봤구나. 그냥 자기 지지층에서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얘기만 다 괜찮은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 속에 갇혀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합리적인 유권자들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 같은 걸 얘기하면은 수치적으로 좀 뭐라도 제시해 줄 거라 기대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건강보험 재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조씩 적자나는 사당에 1년에 지금 그 상황에서 15조 정도에 해당하는 간병비에 대해서 추가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특성상 뭐 건강보험료를 왕창 올리겠다는 것인지 뭐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건데 그걸 회피하는 걸 보면서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토론을 하면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 특히 두 번을 토론을 해봤잖아요. 두 번째 예. 토론을 해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특히 보니까 계속 예. 이 후보를 향해서 말이 막히면 예. 극단적이다. 갈라치기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프레임을 예. 씌우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평가도 그리고 많았고요. 예, 제가 이제 저도 어느 당을 대표해서 상당한 지지층을 대표해서 지금 그 토론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본인이 잘 모르면서 자꾸 훈계하려고 가르치려고 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저 사람은 나중에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한테 저렇게 돼야겠구나. 자기가 막 가르치려고 들고 특히 가르치는 내용이 보면은 호텔 경제학 같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 그냥 우리 국민 지성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땐 대부분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우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토론에 가장 황당했던 거는 그 1차 토론에서 나왔던 그 호텔 경제학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라는 사람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루카스 자이제라는 사람은 독일 공산당의 기관지 편집장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 루카스 자이제라는 공산주의자의 이야기를 왜 설명하려고 들고 가르치려고 드는지 이거 알고 하긴 한 건지 참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가족도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업자들에게 사적으로 만나서 본 적도 없고 차 한 잔 얻어본 적도 없고 내 주변 사람들이 실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권력을 이용해서 막아야 할 그럴 일이 없다. 나도 가족도 부정부패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이 궁금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가 사실 조폭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주변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 곁에 계시던 분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재판받고 감옥 가고, 그리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고, 이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도덕적인 인물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이제 본인이 결핍이라 생각된 지점, 그리고 가장 부족하다 생각한 지점을 말로써 어떻게 떼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60평생 사셨으면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에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밝혀지니까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김어준 씨 방송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에 동조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걸 까먹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TV 토론에서 답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그런 게 아니라 국정원 댓글 때문에 그랬다라고 능동적인 거짓말을 했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그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게 되는지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불편한 질문을 이제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일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용지는 인쇄가 시작됐고 29일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28일이 소위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전히 노라는 입장은 여전합니까? 예, 저희는 노고요. 지금 단일화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과 저희 지지층은 이질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 만약 단일화했을 경우에 저희 지지층의 절반 가까이가 이탈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를 왜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이례적으로 일면과 삼면을 털어서 분석 기사, 예측 기사, 또 박스 기사를 썼습니다. 정식 컨설턴트의 의견들도 담았고 탑 기사를 일면과 삼면을 털어가지고 썼습니다. 제목은 막판 변수 단일화 이준석의 딜레마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셨을 텐데, 자, 이런 기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단일화를 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가 근소하게 진다면 이준석 후보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 단일화를 하고도 패배할 경우 반탄핵 세력과 결탁했다는 친한계와 민주당의 프레임에 걸릴 것이라고 썼습니다.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전부 다 둘 다 기우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저는 우선 단일화는 안 할 거지만은 단일화 안 했을 때 제가 패배 책임을 뒤집어 쓴다는 거는 그건 국민의힘의 일부의 생각이죠.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제 개인적인 이득을 노리고 이렇게 탈당한 것도 아니고 저를 쫓아낸 거 아닙니까? 저를 인간적으로 모욕 주고 저를 나가면 좋겠다, 나가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런 방송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쫓아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단일화 안 하면 배신자다, 이런 거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죠. 자, 그거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 측근들은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었고 다른 방송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성동 현 원내대표가 당장 사퇴를 해야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권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단일화 협상에 나오십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인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랑 친분이 있고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사퇴하면 상태가 나아진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고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친한계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아무데나 끌어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도리상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또 중앙일보 오늘 기사를 보면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했을 경우에 15% 이상의 득표를 할 경우에는 차기 주자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낸다고 평가를 받겠지만 10% 미만의 득표를 할 경우에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심상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 미래의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분석의 기사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정치를 굉장히 일관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그 선택에 있어가지고
위험도를 줄이는 선택이냐 옳은 선택이냐 했을 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한당 선택해왔고요. 그게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지금에까지 이어내려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압박을 해왔을 때 저는 제 바른 소리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계엄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공학을 봤을 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관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자,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신데 만에 하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재창당 수준의 쇄신책, 그 쇄신책이 어떤 수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재창당 수준의 쇄신책을 제시한다면 한 번은 만나서 그 개혁안 내용이 무엇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혀 의사가 없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난 한 달 남짓한 후보가 확정되고 난 뒤의 시간 동안에 만약에 진짜 반성하고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였으면은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뭐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이준석 개인에게 뭔가 정말 미안한 것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부터 풀기가 노력이라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삼류 전략가들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준석이 결국엔 소멸해 갈 것이니까 가만히 냅두고 결국에는 뭐 공격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온 것이고 1차, 2차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무기력하게 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준석의 주도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준석이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뭔가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조차도 전혀 진정성이 없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고 진정성이 있어도 제가 뭐 고민해볼까 말까인데 지금 와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금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그럼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이라면서 이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을 한다. 하지만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는다면서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정부를 이끌어가자면서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제시할 생각도 없고 논리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 게 결국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인간적인 모욕과 함께 그냥 뭐 거의 제가 자살 종용이랑까지 표현까지 있었을 정도로 그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이재명을 막는 것이 대의니까 함께해야 된다 아니면 넌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저 같으면은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후한무치한 자세로 정치하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이 후보는 평소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해서 당시 최고위원들이 이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면서 이 대표를 축출을 했죠.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 그리고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함께한 현재 지지 세력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만에 하나 이 지지 세력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겠다는 생각들로 변화하는 과정이 혹시 있다면 김문수 후보와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는 용의도 없습니까? 저희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의 입장은 명확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진짜 뭐 이재명을 막는 것이 본인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목표 중에 최우선이라 생각한다면은 본인이 뭐 협의할 것도 없이 사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되는 거지. 저희한테 뭐 협상을 한다, 조건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진짜 너무 그게 걱정돼가지고 그거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다. 그러면 사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사퇴 말고는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사퇴 적용도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다면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토론회 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이재명 후보가 25일 날 시흥시 웨이브파크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거북섬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죠. 예. 그거가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거북섬 아시죠?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거북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안에 웨이브파크라는 걸 자기가
만드는 것을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정부에서 아니 거북선 본인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공실이 장난 아니다, 이거 말만 할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라 그랬더니만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10분 뒤에 그 거북섬 안에 웨이브파크라고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뭐 10분 사이에 제가 고쳤으니까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북섬의 부분 집합으로 웨이브파크가 존재하는 것이고, 본인이 거북섬에 대한 지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는 선택적으로 좀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재명 후보는 뭐 그 선거법입니다.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허위 사실을 TV 토론회에서 당당하게 유포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뭐 정치의 사고파를 막기 위해 가지고 고발까지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던데요. 그런 것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냉정하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놓고 난리친 것에 대해서 본인은 사과도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참 이율배반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두 자릿수로 올라간 지지율 그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앞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보관, 어떤 보관과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3차 TV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사실 1차, 2차 토론에서 이준석이 결국에는 다 솔직히 말하면 이끌어가지고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세를 꺾은 겁니다. 그런데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것을 이준석에 대한 지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김문수 한번 밀어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준석한테 고마워하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걸 빌미 삼아서 오히려 뭐 단일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정책적 미숙함이라든지 잘못된 점을 짚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단일화나 이런 것에는 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자, 현재 3자 구도에서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동탄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지금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유권자가 앞으로 포퓰리스트 이재명의 그런 어떤 대통령 직 수행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선명한 선택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포퓰리즘에서도 자유롭고 계엄에서도 자유로운 이준석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11시에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가 있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또 대선 전에 다시 한번 더 전화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하고 전화 연결 인터뷰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심사가 많은데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여전히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